네, 오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쨌든 좀 영향은 미쳤겠죠. 하지만 아주 큰 영향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활성화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추가 경정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3%보다는 0.7%포인트 낮춰 잡은 2.3%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은 다소 움찔거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실물 경제가 많이 나쁘다. 지금 이것을 잘 조정하지 않으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나중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힘을 냈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0.7%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양대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허윤정 연구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반적인 거래소 지수는 오늘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숨고르기 정도로서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전일 미국 시장이 유로존 위기에 대한 확산 우려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주택지표 관련돼서의 감소 소식이 좀 전달이 되면서요. 혼조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을 또 장 초반에는 받은 상황이었었습니다. 소폭 내림세로 이제 코스피 시장은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제 향후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로의 전환 움직임도 장중에 좀 비춰진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장중에 나타났었던 중국 시장의 급락과 관련된 이슈들 전달이 되면서요. 상승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장중에 보여준 모습이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동시호가 이후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감됐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시면 금일장에서는 종이 목재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농심과 빙그레가 3% 이상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의료 정밀이라든지 보험, 증권과 같은 금융주들은 장중 내내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운수장비 업체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다소 좀 하락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밖에 오늘장에서의 또 특징주로서는 첫 번째로 두산중공업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래간만에 바닥권에서 최근 반등을 좀 실어내고 있습니다. 금일장에서도 2% 정도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원전과 관련된 대표주로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전과 관련돼서의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하락 추세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 있어서 향후 이제 원전 6기 자체를 기존대로 건설하겠다라는 결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쪽의 해석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오늘 장초반 상당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금은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3.5% 정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대우인터내셔널이 그동안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사업 영역인 미얀마 가스전과 관련돼서 향후에 인적 분할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포스코 에너지로 매각하거나 합병할 거다라는 좀 이슈가 장중에 좀 들려온 상황이었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내용 자체를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한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매수를 좀 이어져 왔었던 연기금 쪽의 매도 물량이 다소 좀 잡히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이런 수급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550선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박스권을 강하게 상향 돌파한다라고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 여전히 올해 들어서 강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죠.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작년 말에 약 3% 정도로 목표를 잡았는데 오늘 2.3%로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 올 한 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좀 2.3%로 좀 낮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은 역시나 반대급부로 대안주의 성격으로서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중소형주에 대한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더 가지게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시장 0.7%까지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에 도움을 줬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IT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딛고 상승 반전을 했죠. 그렇지만 최근에 IT 섹터, 코스닥 시장의 IT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점점 더 종목별로 업종별로 이제 조금 힘에 부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유진테크는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네페스와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은 하락 반전했고요. 그리고 플렉서와 PCB 역시 BH와 뉴프레스 같은 종목들은 상승했지만 액트 같은 종목들은 2.75%로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패키징 쪽에서 하나마이크론 상승,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은 하나마이크론은 하락, 시그네틱스는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LCD 쪽에서도 실리콘웍스와 아나페스 같은 종목들이 다시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래쪽 미래나노텍과 LIG ADP, LDT 같은 종목들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옵트론텍과 파트론 같은 종목들, 파트론은 이번 주 초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서 다시금 좀 힘에 부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의 자화전자 같은 종목들과 그리고 캠시스와 나노스 같은 종목들은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주들 역시 EM텍은 상승했지만 RF세미와 아모텍과 같은 종목들, 이노칩과 같은 종목들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시다시피 왼쪽에 일봉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빨간 양봉을 그리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음봉을 그리는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은 코스닥 시장 550선 전고점 부근에서 일단 종목별로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자기가 가진 종목들의 추세가 조금 더 꺾일 기미가 보인다라면은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겠지만 함부로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부품주에 특히나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요즘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요. 먼저 거래소 시장의 수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은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 오늘도 역시 순매도예요. 1,400억 원 비교적 큰 폭의 순매도 물량을 외국계에서 또 나왔는데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원달러 환율 자체가 장초반 좀 하락하는 흐름 보였었다가 플러스 반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역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선제 조건으로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지만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썩 비춰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단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권 신흥국들의 전반적인 추세라고 좀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 쪽에 1,474억 원 정도의 매도를 좀 보인 상황이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관들 쪽 중심으로서는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특히 국가 지방 쪽의 매수 물량이 상당히 유입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국가 지방 쪽에서는 오늘 차익뿐만이 아니라 비차익 쪽에 있어서도 매수세를 상당히 좀 강화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조금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선물시장 쪽의 매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매도 쪽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었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매수를 좀 전환을 시켰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선물시장의 베이시스 자체를 콘덴고 2 이상까지도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비춰졌습니다.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을 좀 선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단 선물시장 쪽에 매수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향후의 시장의 어떤 큰 흔들림보다는 조금은 안정화라든지 혹은 또 지지부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하방에 대한 베팅은 아니었었다라는 쪽의 해석도 함께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체크를 좀 이어서 해볼 텐데요. 외국인은 오늘 장에서 매수에 대한 강도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호텔신라 쪽에 속보 매수에 가담해준 상황이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센 편입니다. 삼성전자 쪽의 기관들의 매수세는 꾸준하게 오늘 장에서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삼성물산과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같은 일부 자동차주들 쪽으로 지금 매수가 좀 유입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다시피 외국인은 현대차 쪽에 관심을 조금 더 많이
줬지만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아차 쪽에 조금은 더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다소 좀 다른 시각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매도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1,000억 원 이상 팔았었던 것에 비하면 100억 원대 수준까지 낮춰놓은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어쩐지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시장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등을 좀 보여주기란 다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LG화학과 기관들은 매수했던 기아차를 외국인들은 오늘장 매도했다라는 점 함께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삼성중공업과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등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온 것은 지금 4거래일 만인데 양매수 규모도 외국인이 240억 원, 기관이 350억 원, 꽤 큽니다. 이들이 관심을 가졌던 코스닥 내의 종목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정고점 부근에서 좀 차익 매물이 기관 쪽에 좀 나온 모습이 좀 발표는 보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3월 25일 날 400원 가까이 그런 물량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까지도 약 100원 안쪽에 좀 소폭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장 들어서 연기금 쪽에서 160억 원 정도 강하게 준 순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장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3월 말 결국 윈도우 드레싱을 대비하는 듯한 그런 매수세라고 일단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경우 239억에 오늘 순매수는 일단 중장기적인 코스닥 시장의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들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오늘장 외국인이 성우하이텍을 제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GS홈쇼핑과 차바이오엔, 슈프리마와 셀트리온, GD, CGENM 같은 종목들을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시젠과 게임벨, 오스테 임플란터, SM,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정반대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메가스터디에서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바이오엔과 에피시스템, 메톡스 같은 종목들을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글쎄요, 이 차바이오엔과 셀티론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시젠과 오스테 임플란트, 그리고 차바이오엔과 메톡스, 바테크 같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매수가 공통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간별로 한번 최근에 10거래일, 제가 10거래일로 설정한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10거래일로 한번 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관의 경우 시젠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S7과 주이맥스, CTC 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GS홈쇼핑과 덕산하이메탈, 차바이오과 CJEN, 그리고 시젠 역시 공통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결국 업종별로 좀 정리해보자면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그리고 게임과 엔터, 홈쇼핑, 그리고 IT 서비스, 그리고 보안주에 대해서 새롭게 매수를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IT 섹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제 IT 섹터에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업종 쪽으로 좀 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넓혀져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일단 4월장을 지나서 올 하반기에 대한 코스닥 시장의 좀 더 좋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4월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환 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 외환 선물의 정경팔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오늘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상승 압력을 높인 이유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0전이 하락한 1111원에 개장했는데요.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했습니다만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원화는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달러화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 1108원 5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부터
이후부터는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2.3%로 하향 조정된 점이 작용했고요. 대외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급락이 호주 달러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은행 금융상품 판매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치를 반영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2% 이상 급락했는데요. 중국 경제 동향에 민감한 호주 달러가 약세로 반응하면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원화 역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은 장중 1115원 3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업체들의 내고가 등장하면서 달러원은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112원 70전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전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외환시장의 특이사항들 또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에 따라서 우리가 외환시장 동향을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까지 최근 3거래일간의 시장의 특징을 보면요. 키프로스 사태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안도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면서 위험 선호와 위험 회피가 공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로화 약세가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게 되고요. 반면에 글로벌 달러의 강세 요인 또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원이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균형을 깰 수 있는 재료가 등장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중국 증시의 급락입니다. 현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 중국 증시는 작년 12월 초 수준까지 급락할 가능성 커 보이고요. 이 경우 중국 증시에 반응하는 호주 달러와 또 호주 달러와 상관성이 높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의 상승세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달러원이 다시 한번 1120원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1120원 돌파 여부가 그 이후 방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200계약 넘게 순매수한 점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어제도 4,800계약 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선물 시장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현물 시장에서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모두 있으실 텐데 이러한 경우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저도 마침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앞서 외환시장과 관련돼서의 전망도 함께 접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앞서 전해 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특히 아시아권 시장 쪽으로의 매도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외환시장의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거든요. 실제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은 일본 주식에 있어서는 300억 달러 정도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한국 주식은 15억 달러 순매도를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금 원화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좋지 않은 방향 쪽에 흔들러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향 안정화 흐름이 가셔야되기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역시 본격적인 매수의 전환도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의 지수대 자체가 또 21선 부근에서 걸쳐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장중에 61선 부근에 있어서의 아래 꼬리를 확인을 시켜주고는 있습니다만 21선 부근에서 또 강하게 돌파를 해내려면 연기금의 힘만으로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컴백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가장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 시장은 다소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역시 대형주에 대한 접근 자체도 빠르게 그리고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시기보다는 아직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코스피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순매수로 급격하게 전환하기에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스닥은 좀 더 힘을 내면서 550선 안착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코스닥 시장 4월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3월 시장도 하루밖에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되는데요. 3월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4월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글쎄 일단은 코스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를 보시게 되면 제가 세 가지 차트를 나란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좌측부터 대형주 차트, 그리고 가운데가 중형주 차트, 그리고 맨 오른쪽이 소형주 차트입니다. 맨 왼쪽에 대형 차트를 보시기에는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상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 다시금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간신히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쪽에 중형주를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음봉을 만들었습니다만 2월과 3월에 들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소형주의 경우는 가장 차트 흐름이 좋죠. 1월 달부터 바닥권에서 강한 장대 양봉 이후에 3개월 연속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현재 시장 자체가 여전한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 오늘 장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2.3%로 낮췄죠. 그런 이런 부분들은 올 한 해 중소형주 시장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전망을 더욱더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4월 시장에서 좀 조심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는 좀 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코스닥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타이밍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 소형주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월봉상 벌어진 이격, 월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장기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런 벌어진 이격들을 언제든지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때 월봉이 줄여나가는 과정이 나올 때는 이것은 시장을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신 현금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타이밍을 잡아보신 자는 그런 4월 전략을 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뤄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대 시장 분석을 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하윈정 연구원,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